네, 캐플러 뉴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맑고 천명한 가을의 하늘만큼이나 오늘은 저도 오래된 재층이 내려다는 듯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한인타운 일가와 하버드의 한 집에 쌓여있던 산더미가 같은 쓰레기가 오늘 오전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현장 영상과 함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바, 와이너리 등 술을 판매하는 실내 업소들에 대해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했는데요. LA시가 식당 등 실내 업소 백신 증명제를 8일부터 하기로 해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캐플러 뉴스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캐플러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어제 전해드렸던 한인타운 일가와 하버드의 한 주택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쓰레기가 오늘 마침내 제거됐습니다. KQ9 방송의 보도로 이 주택이 화재가 되자 시정부가 오늘 트럭과 불도저 등 중장비 여러 대를 동원해 쓰레기를 말끔히 치웠습니다. 오늘 시당국이 치운 쓰레기는 트럭 6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10지구 시의원실에서 시당국의 지시에 몇 년째 방치됐던 쓰레기가 치워진 것인데요. 오늘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시가 나서 청소할 수 있었던 것은 집주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완전히 치우는 데는 며칠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로 주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악취와 벌레와 쥐들로 고통을 받았는데 수수방관하던 시 당국은 방송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시당국의 처사가 못마땅합니다. 시당국의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시당국 행정을 잘 감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LA시가 식당 등 실내 업소들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제를 8일부터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LA 카운티는 4일 오늘부터 카운티 내의 바와 와이너리 등에 대해 백신 접종 증명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LA시와 카운티가 백신 접종 증명제를 시행하는 날짜와 대상이 조금씩 달라 혼선이 있는데요. LA 카운티가 오늘부터 백신 접종 증명제를 적용하는 대상은 실내 주점, 나이트클럽, 와이너리 등입니다. 지난달까지는 1차 접종 증명을 보여주면 됐는데 오늘부터는 접종 완료 증명을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오늘부터 적용되는 업소에는 식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8일부터는 LA시 모든 식당들은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해 입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 43만 명에게 추가 텍스 리펀드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IRS는 1일 작년에 실업수당을 받은 43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텍스 리펀드를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IRS가 뒤늦게 43만 명에게 추가로 텍스 리펀드를 지급하는 것은 American Rescue Plan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실업수당 소득까지 과세된 납세자들에게 추가 텍스 리펀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2020년에 받은 실업수당의 첫 1,200불은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부부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환불액은 총 5억 1천만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이번 텍스 리펀드 받기 위해 따로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노동부가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지난주 예고 기사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소식은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 오샤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체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 4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연방정부는 오바마 케어의 기금 지원을 받는 요양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700만 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받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오늘 조치는 미 전국 1억 명의 노동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처럼 초강수를 두고 나선 것은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냈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백신 접종률은 올라갈 전망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 기자였습니다. 네, BTS에서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바람으로 인해 세계인들은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cultural juggernaut, 문화 건물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됐나 하는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은 기사죠? 우리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가 한국은 문화 거물, cultural juggernaut이 됐다며 그 배경을 조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3일 BTS에서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은 어떻게 문화계의 거물이 됐나? From BTS to Squid Game, How South Korea became a cultural juggernaut 라는 제목 기사에서 한국의 문화산업의 발전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자동차와 스마트폰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며 한국이 이런 성공을 하룻밤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은 현대차와 삼성 스마트폰이 대표였지만 지금은 블랙핑크 같은 K-POP 스타와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한국 드라마, 영화를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됐다고 뉴욕타임즈는 밝혔습니다. NYT는 한국이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해 과거 일본과 미국을 벤치마킹했던 것처럼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은 할리우드를 공부했고 여기에 한국만의 감성을 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넷플릭스와 같이 스트리밍 서비스나 인디 스튜디오의 성장과 제조적 지원 등도 한국을 문화 소비자들에서 문화 수출국으로 변모시킨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전쟁, 독재, 민주화, 급속한 경제, 성장 등을 거쳐오는 동안 사회 변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예리한 감각을 키워온 점도 성공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그리피스 파크에 있는 그릭 디에터 주차장에서 대형 나무가 쓰러져 차량이 무려 27대 파손된 사건이 있었는데 워낙 큰 나무여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던데도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나무에 깔려 크게 파손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제 그릭 디에터에서는 팬데믹 이후 모처럼 뮤지컬 공연이 있어 많은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쓰러진 나무에 여성 한 명이 다쳤는데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작년 대통령 선거를 떠올려 보면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개표 조작설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전자개표기를 조작한다는 음모론이었죠. 이 때문에 플로리다나 조지아 등에서는 여러 번 손으로 개표를 다시 하는 일이 벌어졌고 대선이 끝난 뒤에도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친트럼프 유권자들부터 개표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썼던 개표기 업체가 이 음모론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조작 의혹을 받았던 개표기 업체 스마트매틱이 친트럼프 언론 매체인 원 아메리카 뉴스, 뉴즈맥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이 매체들이 스마트매틱사의 개표기 기술이 트럼프의 표를 훔치는데 사용했다는 휘의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들이 판을 쳤었죠. 심지어 유명 언론사 기자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차 가짜뉴스로 한인 유권자들을 현혹시켰으니까요. 조회수 놀리기 위해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짜뉴스는 유튜버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극우 성향으로 강성 트럼프 지지 정치인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도 빠질 수 없는데요. 그린 의원에게 하원이 벌금 48,000달러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연방 하원의 마스크 착용 규정을 무려 20차례나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원은 지난해 7월부터 하원 의사당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1차 위반 시 5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는 2,5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정치 구호가 적힌 마스크를 한두 번 쓴 이후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린 의원은 대표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 추종자로 극우 음모론 단체인 QAnon의 지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참 정치인으로서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한반도의 수십 배나 되는 알래스카주의 인구는 73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개월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7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20개월 만에 미국에서 알래스카 인구만큼 미국인이 사라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개월간 알래스카 인구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데이터에 따르면 3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74만 8,51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사망자 수입니다. 이는 2020년 인구 센서스 기준 73만 3,391명으로 조사된 알래스카주의 인구보다 많은 것이며 워싱턴 DC, 버몬트주, 와이어밍주의 인구보다는 10만 명 가까이 더 많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수를 모두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개월간 미국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한꺼번에 치른 셈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아직까지 7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가족,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폴라 뉴스 피터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코로나 관련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이제 69% 정도로 뒤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 한국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이제 네, 오늘 소식은 코로나 관련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이제 69% 정도로 뒤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 한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기업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까지 취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부스터샷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인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있습니다. 이미 100여 분이 예약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예약을 못하셨더라도 내일 한인회에 연락하시고 백신을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목요일 캡슐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